의안번호 제4250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해외 사무소의 정의를 해외 자매 결연 도시로 한정하고 있어 교류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자매 결연 도시 외의 해외 도시에도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 운영 시 행정 및 회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사무소 운영 사무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호의 해외 사무소의 정의를 해외 자매 결연 도시에서 해외 도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12조의 해외 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신설 사항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아울러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0호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매 결연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사무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 사무소 운영은 자칫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운영으로 평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치 후에는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명예와 책임을 부여하여 수행케 하되 사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전번에도 좀 말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 나중에 그러면 여기 그 필리핀 외에 다른 곳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네네. 그냥 저희가 이제 이걸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해외 사무소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뭐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강원도 해외 사무소가 있는 지역으로도 이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운영한 데는 어디예요? 뭐 저희가 아직 거기 저희 필리핀은 없고요. 없고요. 저희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러시아, 뭐 일본, 중국도 이제 거기 해외 사무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에서 어떤 네. 이름이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그래가지고 뭐 국외 본부. 네네. 그래서 뭐 중국 본부, 뭐 일본 본부, 음. 뭐 러시아, 베트남 본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해외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여기도 저희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통상 이제 뭐 그 해외 교류? 수출 판로라든가 뭐 그런데 이제 개척해주고 연결해주고 상품 개발하고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건 지금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그런가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은 이게 법인 그러면 그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이건 강원도에서 공무원분들이 파견 다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거기도 다 이제 5급들이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수반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실적이 뭐 전번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여기에 만약에 법인이나 기관을 하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네. 위탁에 대한 또 거기다 비용이 또 아마 산출이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의 10% 정도 이제 10% 정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운영비 지출하는 것보다 더 저희한테 이제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효율적을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사무관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조정이 있거나 그런 예상은 안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별도 정원 승인을 받을 때 네. 행정 5급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검토를 하고 그렇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만약에 기간이 이제 있기 더 때문에. 필리핀이 이제 일단 시작일 거고 네, 다른데 베트남이든지 다시 또 이제 그런 해외 사무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차후에. 네. 그럼 그때마다 다 5급 그 사무관님들을 파견하실 예정인가요? 그때는 뭐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도 아니, 모르지만, 네네. 네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6급도 파견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별도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5급을 파견하게 된 거고요. 네. 만약에 정말 저희가 뭐 이걸 할 때는 뭐 더 확대하거나 더 넓힐 수 있을 때는 뭐 행정 6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할 때 어차피 해외 사무소가 필요해서 네. 어차피 국제 교류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도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보내는 것은 잠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네. 염려가 될 수가 네. 있다. 앞으로도 그러면 거기에 또 해외 파견소가 또 생기게 되면 또 수치적으로 또 사무관님들이 또 이렇게 증원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저희가 이제 뭐 강원도는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강원도나 네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다 5급 사무관들이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결정권이라든가 판단력 그런 것 때문에도 뭐 이렇게 그런 권한이 있는 네네. 예, 5급들이 나가서 업무를 네.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뭐 향후 사정이 좀 뭐 여건이 변동이 된다고 네, 하면 네. 뭐 6급들도 나가서 업무를 네.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도 이제 5급 사무관이 나가 네, 계시고 네. 예전에 우리가 홍천에서 서울 사무소가 개설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네. 어떤가요? 지금은 저희는 홍천군에서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만둔 이유가 뭐일까요? 저희가 이제 세종 사무소가 생기면서 네. 예, 양쪽 다 파견하기에는 좀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했는지 아무튼 저희는 그럼 그 서울에서 당시 서울 사무소에서는 그때 네.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그때 뭐 행자부랑 그래도 지금 세종 사무소에 있는 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한 일을 하고 건으로? 있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혹시 이런 사무소가 있는지 거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락 의원입니다. 지금 그 목표가 뚜렷이 있습니까? 해외 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네, 저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를 만들지 않아 예, 네, 어떤- 만들었습니다. 예.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뭐 의원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중소기업 수출입 이제 저희가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기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이제 그 저기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도입이라든가 네. 또 계절 우리 저희 근로자는- 군정 홍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네. 계절 근로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무실 없을 때도 이제 쭉 해서 발전돼 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품목이 필리핀에 이렇게 팔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종류가 거기에서 팔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소관부서가 경제진흥과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무소에 나가 있는 저기 그 우리 유진수 사무관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업무 추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홍천에서는 저희 뭐 그 많잖아요. 뭐 저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진수 과장이 여기 왔을 때 저기 면담한 거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뭐 관내 생산품을 어디 저기 뭐 세준 F&B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기 그 화장품 만드는
뭐라든가 만든 어디지 제품이 네, 네. 정확히 제가 업체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리핀에서 먹힐 만한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제품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을 내보내서 이렇게 그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예. 그 판로 개척을 하려고 저희가 해외 사무소를 만든 게 주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정보나 아니면 기업에서의 어떤 그 요구나 아니면 기업하고의 소통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 업무를 지금 이제 저희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우리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보를 모아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뭐 가격 면이나 아니면 실용 면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이런 제품을 좀 홍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의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 과정들이 뭔가 이렇게 나타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무관 혼자의 힘으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래서 경제진흥원한테 유탁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유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우리가 출자 출연해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강원도 네.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렇지만 이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출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도움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았었나요? 받고 있었겠지만 저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 이 해사무소에서 네. 이런 이제 해외 판로 개척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설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잘 팔릴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품목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남아에서 국내 시장보다는 확실히 효과적으로 팔릴 수 있게 써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계획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그 지금 뭐 일자리가 늘려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관이 나가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뭐 어떤 결과를 얻었다든가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뚜렷한 목표와 또 뚜렷한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한 거는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공산품이나 생산품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생활용품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요즘 시대에는 뭐 그렇게 판매되는 양도 많지만 무한정 이렇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거는 정말로 그 보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그 지원됐던 우리 예산이 결실을 맺으려면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전국 대도시에 계절을 이렇게 뭐 좀 따라가던가 아니면 수확기에 맞춰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출하기와 저희 수확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직접 우리가 지역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게 우선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지원됐던 그런 우리 보조 예산들이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판로 개척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네.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건 별개로다가 이제 또 이제 그 국내보다는 또 이제 해외도 저희가 이제 시장을 넓히고자 좀 네. 확대하고자 지금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좁아서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내 충분히 팔을 때가 있으면 국내에서 파는 게 쉽죠. 훨씬 예산도 덜 들고. 그런데 이제 국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전 단계는 제대로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전국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 또 출하 시기에 맞춰서 제값을 받고 팔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준비는 얼마큼 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공산품들은 대부분 1년 내내 연중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품이 대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홍천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창하게 우리가 해외 사무소 우리가 서울 사무소도 얼마 유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한 것처럼 해외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서울 그래서 사무소는 포기한 게 아니라 세종시로다가 저희가 이제 업무가 세종시로다 이제 그 그럼 세종시에서 청사가 옮겨 가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세종시에 저희가 네. 거기다가 저희가 집중을 한 거죠. 행정편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국민을 놓고 봤을 때 그 국민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무실이 필요해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기한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지역, 우리 국내에서도 좀 더 대도시에는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그 소득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같은 예산이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지 이제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해외 사무실 직접 다 두고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 향후에는 그런 게 만약에 이제 해외 사무소를 확장하게 된다면 그런 이제 안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필리핀은 이제 계절 근로자들의 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도 필리핀에서 많은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우선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개설한 것 같은데, 좀 이거와 좀 이거 못지않게 국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드립니다, 말씀을. 그러면 국내는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다 우리가 그 사무실을 둘 계획은 없는 거죠? 세종 말고는, 정부 청사 말고는. 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네, 강원도에서 네. 세종시하고 서울 사무소 두 군데입니다. 네, 네. 네. 예,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굳이 다른 데 더 추가로다가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성은 못 필요성은 느끼는, 못 없다고 느끼는 봅니다.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농업 예산이 1,000억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 하시잖아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그 생산 시기에 출하 시기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사무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하 시기에 좀 맞춰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또 공산품 아니면 이제 가공품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홍보가 잘 돼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해외 쪽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유진수 과장님이 역할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매주 이제 네. 무슨 일을 했는지 일지를 저희가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 단위로 받나요? 아니면 월 저희가 단위? 주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요즘에 가기 신지 한 7개월 아니 한 9개월 10개월 됐죠? 9개월 정도 된 것 예, 같은데. 9개월째. 그분이 뭐 가서 뭐 어떤 일이 하시는지 성과가 있는지 뭐 주간 보고를 받으신다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네, 뭐 주십시오. 크게 지금 뭐 말씀하신 뭐 대규모 뭐 계약 체결이라든가 뭐 큰 뭐 실적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네.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그쪽에서 뭐를 우리가 수출하면 잘 될 것인지 뭐 그런 시장 조사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홍천에서 시장 우리 방문이라든가 필리핀에 기관. 뭐 시장 조사를 했다니까 네. 어떤 제품, 어떤 물건이 그쪽에 잘 그래서 이제 유진수 과장께서 이제 유진수 과장님이 이제 여기까지 안을 주신 거에 이제 뭐 인삼 제품이라든가 인삼 제품, 뭐 네. 뷰티 미이용 뭐 그런 것들 해서 네. 농산품이네 거의. 네, 네. 예, 농산품이고 네, 공산품은 먹고요. 분식류 뭐 분식류. 이런 거 그런 걸 지금 시장 조사를 많이 했고 네. 판로를 개척하려고 지금 이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시장 조사 예. 하시고 열심히 하고 예, 계신다. 기관 준비하고 방문이라든가 계신다. 시장 조사한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분이 지금 8개월째, 9개월째 다 계시는데 언제 정도 되면 성과가 이렇게 딱 지표로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합니다. 그걸 좀 언제쯤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아닌 것 가상했으면 1년 같습니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결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셨으니까 그런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유진수 과장님하고 좀 더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생활하신 데는 뭐 주편하게 홍천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계시죠? 네, 필요한 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답니까? 말씀하신 건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제교류 얘기하려면은 개척이 목적이지 조례안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매 결연 도시로다가 한정을 짓다 보니 너무 지금 저희가 이제 자매 결연 도시가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거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국제 교류 조례에 자매 결연 도시로 돼 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 네. 저희가 이제 산후안시로다가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무소를 만들게 됐는데 있다 보니 거기가 너무 이제 외곽 지역이고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활동하고 여기 사람들 만나고 시장 이게 좀 약간 좀 시내 쪽으로다가 네. 예, 좀 이렇게 번화가 또 많은 교류가 있는 그런 데로다가 옮기면 필리핀 마닐라 그 정도는 되지 거의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거의 마닐라까지 한 2-3시간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2-3시간,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번화가 쪽으로 좀 다른 시군에서 있는 산원시에서 마닐라 쪽으로 그런 이제 그 좀더 이제 해외 확대할 수 사무소 있는 있는데 사항이 예. 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확대하고자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조례를 바꿔놓고 더 저희가 폭넓게 좀 검토해 보려고 일단 조례 먼저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좀 우리 산원시에 가 계신데 뭐 마닐라라든지 뭐 필리핀 수도뿐만이 아니라 타 해의 사무소로 이 나라 말고 딴 쪽 나라 뭐 선진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라든지 뭐 그쪽으로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조례를 보면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확장성은 있지만 예, 뭐 지금 특별하게 당장 뭐 딱 구체적인 그건 계획은 없다.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 네. 계획은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올렸다, 그죠? 해외 네. 출장소를 사무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록 의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해외 사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농산물 해외 판로 개척에 있어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된 포인트를 어디다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된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이제 홍천군에 있는 지역 기업 지원, 뭐 국제 교류, 그냥 군정 홍보 등 이제 뭐 계절 근로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는 홍천군 지역에 있는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수출 지원. 판로 개척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지금 사무관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세종학당에 이제 학당장으로 나가 있는 장병조 7급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이제 겸직 발령을 내서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이서 어떤 결과를 내기는 또 쉽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거기 해외 근무를 하는 분들은 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전문성이 좀 딸린다든가 뭐 그런 현장에서의 우리가 우리 홍천군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현장에서의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그 파견 대신 이제 유진수 과장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거기서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한 2년 전에 나가 있는 이제 팀원 장병조 팀원의 이제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같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동료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뚜렷한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대사관은 대사관의 역할이 있고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하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꼼꼼히 좀 계획을 수립하고 네. 또 진행 과정 절차도 시시때때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군의 명확한 이유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명확한 이유는 정해져 있어서 수출이나 뭐 관광 관련해서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성과 기준은 또 그것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이 1년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잘 되어 있는지도 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무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네. 그 안에 그런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몇 회 했다, 이게 아니라 네. 수출 관련해서 또 이제 상담을 뭐 해외 투자 상담을 몇 번을 했다던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상공회의소나 뭐 경제단체랑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업체도 이제 연결이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행정과에다가 제가 이제 경제과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건 또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투자 상담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 상담을 도대체 몇 건을 어떤 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고 단순히 담당 공무원만 파견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타 지역의 실패 사례가 이런 이유예요. 성과 지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관련 네트워크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그냥 공무원 하나가 파견되어 있는 거로 끝나버려서 거의 실패 사례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제 원상복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안책을 빨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네.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원번호 42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대비 다양한 청년 정책의 시행이 요구됨에 따라 연령 상향을 통해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3조에서 청년의 정의 부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예산 조치 관련 비용 추계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출 근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는 39세 이하 시 11,281명에서 45세로 확대 시 15,226명으로 4천여 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시면은 39세 이하 가입자가 4,354명, 45세로 확대 시 6,236명으로 한 4천여 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6,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18세에서 45세까지 28개 연령으로 구분 시 하나의 연령에 평균 223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추계 시 1년 기준으로 25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맨 위에 상단 비용 소요 추계서입니다. 청년 주인 수당은 2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2억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7억 2천의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은 250명 기준 산정 시 7억 5천만 원으로 현재 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의 증액 소요되겠습니다. 8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체 청년 45세 연령 확대 시 청년 주인 수당과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두 가지 시책으로 연간 11억 7천만 원이 매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1호 홍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홍천군 청년에 대한 연령을 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 정책의 수혜자를 늘려 홍천군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각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청년의 대상이 확대될 개연성이 크므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과의 관계 및 수반되는 재정 여건이나 형평성이 있는 청년 지원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의원입니다. 우리가 청년인 연령을 높이면 청년 유출이 줄어들어요? 저희 청년 정책 지원 사업의 목적이 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쎄 예. 청년 나이를 했을 6살을 경우- 높이면 예. 높여주면 유출이 줄어드냐고요. 예, 그걸 목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39세에서 45세가 되면 39세부터 45세 늘려서 유출이 왜 줄어들까요? 그거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 내 네. 총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19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8개 지자체가 45세, 또 나머지 8개 지자체가 49세. 그리고 이제 저희 군 같이 한 3개의 지자체가 아직 39세로 머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이 연령 확대를 하는 주 요인은 네. 청년 연령대의 그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지원 정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반복되는 그걸 목표로다가 질문인데-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질문인데 연령을 확대하면 왜 유출을 안 할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역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하고 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유출이 줄어드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년의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아니, 논리예요? 아니, 청년의 계층을 39세 이하로 했을 때 11,000명 정도, 네. 네. 그리고 45세로 했을 때 15,00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청년 연령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 정책을 45세 이하까지 갔을 때 네. 그래도 역의 유출을 역의 유출 원인은 대부분 일자리나 주거 이런 쪽으로다가 역의 유출 사유가 나오는데 네. 지원 정책을 조금이라도 더 펼쳐갖고 네. 역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제 유출이 심한 연령대가 39세부터 45세 사이가 최고 유출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20대가 훨씬 20, 30대가 심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18세에서 39세까지 했고요. 네. 예, 이번에는 39세에서 45세까지도 지원 정책 대상자로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가 네. 이 청년 지원 정책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한꺼번에 그 18세에서 39세까지 1, 2년 청년 정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몰되는 사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1,000명 중에 지금 우리 직접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나이로 1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청년 주인 수당으로 해서 1년에 100여 명, 100명. 그리고 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으로 해서 100명 목표로 했는데 예, 예.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이게 첫 네. 해에는 100명 정도, 뭐 가장 최근에는 한 28명 정도,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로다가 제한이 좀 돼 있는데 거기도 한 3,400명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딤돌 2배 적금으로 해서 뭐 한 20명 정도 가까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총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다 모아봤자 5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간 그 정도 됩니다. 네, 5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해마다 500명씩 신규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혜자가?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지금 이게 한 3년 됐나요? 시행하는 지가? 청년 주인 수당 같은 경우는 네. 23년도부터 했고요. 3, 4, 5. 뭐 네.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2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령대의 그 인구로 보면 한 20%는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 2,000명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저희 청년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자 일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39세 이하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명으로 했을 때 연간 500명 정도라면은 1년에 4,000명 대비해서 500명 정도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좀 대다수라서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운전면허 학원비를 제외하면 사실 200명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나머지 청년들은 지금 한 8,000명 이상 청년들은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6년 연령을 늘려서 청년 범위를 더 확장을 해 놓으면 그나마 기존의 청년들의 이제 선택될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그 심한 조건이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자 이런 요건이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34세 이하가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해년도 정규직 전환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그 근속 장려금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위주로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확대해서 청년 시기에 일부러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80%가 34세 이하라고 그러면 정규직이 상당히 저는 지원하기 쉬운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되고 지역에서 기반을 잡도록 지원하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왜 여기 이 친구들 다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을 시킬까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연간 한 200명 정도 지원이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39세 이하일 경우 한 4천여 명 정도 된다. 그러면 5% 정도를 매년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39세까지 하면은 한 22개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 정도를 소화를 한다라면은 매년 해서 모든 청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원님 참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 8개, 저희 청년 정책이 일자리 안심공제까지 포함했을 때 한 3, 4개 정도 되는데요. 요 국가 거하고 홍천군 거를 소화를 중복
교육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야 다음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홍천군 거하고 중앙 그 국가 거를 했을 때 12개의 청년 정책이 있다. 이 부분을 그 국가 거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거 먼저 수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홍천군 거를 수혜를 받게 되면은 골고루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비용 추계에서 250명 정도로 확대를 했는데요. 모든 연령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비용 추계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수 계층을 지원을 하면 그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터를 잡도록 해서 그 이제 지원이 끊겨도 우리 군민으로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부 청년 정책을 보면 귀농, 뭐 귀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부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수억 원씩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착률은 높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잡을 때 지역에서 지역 청년을 고용하면 이 기업에다가 좀 지원도 좀 늘려주고 그건 우리 지자체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면 또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하면 저는 좀 훨씬 더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책이 너무 세밀하지가 않고 자꾸 너무 이 범위만 넓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더 진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느 시기에 도와줘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더 치밀하게 좀 찾아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칫 이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라고 이제 청년 뭐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면 이걸 45세까지 늘려놓으면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할 몫이 전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40세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나이이고 또 본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포부를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연령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 지원 사업을 보면 좀 그런 거를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연령만 확대하고 예산 확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비용 추계 부분은 충분히 그래도 이 매년 이 정도 정책을 하면은 모든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비용 추계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예산이 좀 더 들지만 최대한 청년들 의원님 말씀 주신 만큼 최대한 청년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 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지금 3년 이상 근속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청년들이? 청년 정규직으로? 주행수당은 2년 지원으로 종료가 좀 되고요. 네.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 뭐 5년 뭐 이렇게 지원이 좀 길게 되다 보니까 네. 그 수혜를 받는 기간 동안 현 그 고용 관계는 유지가 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 그렇게 다 실제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네. 그 청년이 남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도 추계가 좀안 돼요. 해약이나 뭐 이런 탈락자들은 없어요? 중도 해약 사례는 있는데요. 네. 그게 가장 큰 부분이 고용 관계 해지가 좀 되면서 그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노동법도 일부 모순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용주와 이제 그 근로자 간에 그런 그 분쟁도 생기고 또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러한 그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것만 좀 메워줘도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기존의 청년들 하고자 하고 신청하고 이게 저기가 이제 선택이 안 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젊은 연령대 그 청년들부터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연령 확대하면서 예산도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 나이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더 연령을 확대해도 뭐 청년들한테 돌아갈 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 이러면 뭐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20%도 지금 기존의 청년들이 20%도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대한다 그러면 기존의 청년들의 확률은 10%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11,000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냐? 저희 청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 4천여 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냐? 이제 요 차이인데요. 저희가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자 정도 지금 현재 4,000명 이게 연령 확대됐을 때 6,000명 정도 그 정도가 수혜자가 된다고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수혜자가 못 뛰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의 여건상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좀 채용이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뭐 주휴수당 같은 거를 좀 지원한다든가 우리 기업에 뭐 그렇게 해서 이 정규직을 늘리도록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저는 청년 그런 그 지원 사업 어느 사업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당히 주휴수당 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로자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배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오롯이 이 사업주들한테만 맡겨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사업인데 기업인데 그게 이제 그런 부담이 가면 정규직을 자꾸 꺼리고 시간제 근로자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청년은 많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하고도 애로사항 좀 들어서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했을 때와 이제 파트타임으로 했을 때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렇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으로 하면 뭐 주휴수당 다 줘야 되고 또 초과근무 뭐 이런 것 있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정규직을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분명히 정규직 청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명 이상 이렇게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청년 나이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 그 상향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제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청년들이 고용 안정을 통해서 안에 이탈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서 뭐 생계비 아니면 경영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성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사업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지금 홍천군 이게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주인 수당, 그다음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속장려금에 대한 것도 순수 군비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청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청년 주인 수당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23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4년 차 되죠? 예, 4년 차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청년 주인 수당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관내로 이탈된 비율이 과연 감소했느냐? 청년들에게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었느냐?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과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주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예산도 많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청년 주인 수당 예산이 얼마죠? 4억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홍천군만큼 지원을 많이 하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예, 청년 지원 정책은 저희가 가장 크게, 많아요. 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홍천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근속 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년 장기 근속하면 100만 원, 2년 장기 근속하면 150만 원, 총 찝으면은 3년 정도 돼야지 300만 원이 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줍니까? 청년에게 줍니까? 기업체에 줍니까? 이거는 청년이 수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수혜 대상자는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기업에 지원해줘요? 청년입니다. 청년한테 직접 지급 신청. 청년에 직접 지원이 돼요? 예. 청년한테 직접 지원. 그동안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신청자들도 매년 정원 비례해서 한 5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23년도에는 64명인가 그렇고 지금 24년도에는 5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신청률도 저조하고 또 중간에 물론 장기 근속을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왜 청년들이 이렇게 홍천군에서 좋은 청년 지원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할까? 또한 왜 중도 포기하고 퇴사하는 퇴사율이 높을까? 이런 것을 단순히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지원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성과 평가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 추진해 가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속 장려금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해요? 예. 제가 지난해 듣기로는 기업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청년 일경험 같은 경우는 예, 기업에도 한 달에 지원을 하고요. 180만 원 정도 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6개월 한시 예, 이 부분은 회사로 지원이 되고 뭐 회사를 통해서 청년한테로다가 지원이 되는 제도인데 예. 지금 이 일자리 근속 장려금은 신청인도 청년, 직접 수혜자도 청년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기업의 지원이 안 되고 청년의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나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지원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는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100명에서 200명 정도, 물론 이제 청년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은 이제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 청년들에게 골고루 수혜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 부분 또한 이제 전체 대상자로 선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45세로 청년 나이를 늘렸을 경우에는 청년의 전체 인구는 15,226명인데 그 중에서 근로자, 청년 중에 근로자, 고용보험이 가입 현황을 보면 6,236명이잖아요. 예. 당장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고용보험 가입 청년들의 수도 1,882명이 늘어나요. 예. 그 중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1,882명의 수혜 대상자 중에 물론 자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대상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 90%라고 하면 한 1,700명, 1,600명 정도에서 250명을 선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주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1년, 2년 차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치고 근속 장려금도 3년 동안 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혜 대상자를 전체 지원을 할 수 없던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은 이제 올해 수혜 대상이 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그 올해 정규직 전환 이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이제 올해부터 수혜가 좀 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근속 장려금 같은 경우 34세 이하가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34세에서 39세가 18% 정도. 이렇다는 거는 이 젊은 청년들은 이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데 그 34세 이후라는 거는 벌써 정규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인재 기간제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 젊은 청년에 비해서는 많이 가능성 부분에서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9세에서 45세 사이에 인재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용 추계에서는
연령별로 골고루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250명씩 단축을 했는데 이게 당연연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 때문에 벌써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청년 주인수당에 관련돼서는요. 주인수당도 34세 이하가 한 64% 정도가 나오는데요. 36%가 이제 34세 이상, 39세 이하로다가 돼 있는데 이 청년 주인수당은 가장 폭넓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39세에서 45세. 근데 이것도 청년 주인수당도 중위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벌써 초과를 한 자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청년 지원 정책이 홍천군만큼 이렇게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되는 지자체는 홍천군밖에 없어요. 예,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또 대상자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지원 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청년 주인수당, 그다음에 일자리 근속 장려금, 또 그리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외에 관내 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모든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일부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인수당과 근속 장려금을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근속 장려금에 대한 청년들이 그 효과는 상당히 저는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청률이나 아니면 존속률, 유지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와 조금 많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일화해서 청년들이 헷갈리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뭐 첫 해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현재는 한 30명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인지 지원 수혜자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폐합 쪽은 좀 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45세까지 저희가 확대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라면은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통폐합하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한번 봐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지원 정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홍천군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지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지원한 만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기대 효과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단소화하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 장려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는 아주 효과가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변경을 통해서 250명의 비용 추계서를 냈지만 사실 250명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100명에 대해서도 50%도 지금 수혜 대상자가 선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인수당은 매달 20만 원씩 주고 근속장려금은 2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480만 원이에요. 청년 주인수당은. 근속장려금은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청년들은
지원금이 더 많은 사업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유사한 그 지원 정책을 조금 사업을 틀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홍천군이 청년 지원 정책 자체를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도, 그리고 또 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말씀드리면, 이조차도 지금 기존에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일몰이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 지원 사업이 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홍천군 자체로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강원도의 정책 방향, 지원 조건, 지원금 이런 것을 굳이 적용을 시킬 필요 없이 홍천군만이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도 나이 제한을 일부 좀 둠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수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조차도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청년이 18세부터 34세로 돼 있어요, 그죠? 법은 법으로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간 거 보면 그 주인 청년 나이가 제각각에 그죠? 그죠? 예, 그걸 어떻게 정책별로 좀- 통합이 안 됩니까? 도조례는 네. 45세로 돼 있고요. 45세 돼 있고요. 저희 현행조례는 이제 도조례랑 맞추려고 45세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뭐 47세까지도 지원이 되고 네. 각 지원 정책별로 연령 제한이 좀 각각 산마다 좀 이렇게 다른 조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멀지 않아서 뭐 49세까지 이렇게 또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멀지 않아서 예, 그런 조례에 생각도 올라올 것 듭니다. 같은데, 뭐 홍천군에서 뭐 청년 주인 수당이든지 장려금 지원이든지 기타 청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사업자 대상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홍천군에 이게 만약에 주인 수당이라든지 내가 신청하려면 홍천군에서 기업체가 사업장이 몇 개 업체나 지금 있어요. 그 대략적으로. 청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청년을 수혜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기준으로는 좀 안 갖고 안 있고요. 갖고 있고요. 저희 대상자는 대상 고용노동 사업장. 가입자 4,000명 내지 6,0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이분들이 취직을 근로라서 취직을 해야 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업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여쭙고 싶는 거예요. 몇 개 업장 업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업장이 몇 개 되는지 사업체가 회사가 그런 거는 총계는 없습니까? 그 사업자 통계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홍천의 사업체는 10,000에서 12,000 그 사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 그렇게 아니, 많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개인 개인업자도 소상공인부터 소상공인도 다 해서, 해서 그래서 좀 보니까 뭐 그 정도 업체가 된다 그러시는데 뭐 청소년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대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분들도 막 크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고 좀 우리 홍천군에서 최대로 청소년들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수당이든 뭐 근로장려금이든 이렇게 지원을 주는데 참 홍천군이 군 단위로서 좀 어렵다, 그죠? 해주고 싶은데 대상자도 그렇지 않고 지원하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 행정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거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만약에 저희가 지금 청년 나이 상향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중장년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경계점에 대한 부분은 잘 명확하게 나눠지나요? 그러면? 저희가 중장년 정책은 없고요. 보통 노인 65세 이상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중에서 장년 우대 정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은 명확하게 45세 이하로다가 좀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문제랑 그 저희가 이제 청년 나이가 상향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비용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계를 보면. 그런데 이제 국가가 정해져 있는 청년 나이가 이제 따르다 보니까 거의 청년에 대한 정책은 거의 국가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군비로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이 그 비용 추계를 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재원 마련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이제 비용 추계에서 연도별로 매년 11억 네. 7천이 추가로 소요가 네. 되는데요. 요거는 뭐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해서 11억 7천으로 가고 저희가 지금 용준선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일자리 근속 장려금하고 주인 수당을 이제 통폐합하는 문제 이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45세 확대해서 우선 현행을 유지를 네. 해보면서 추이 분석을 해서 통폐합 쪽으로 가면서 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빨리 그쵸 추이 분석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통계상 수치만 사실은 저희가 통계상 수치가 이제 많이 늘어나요. 청년 인구가 아마 홍천군에서 이제 많이 늘어날 거 데이터 상으로다가 예. 그렇죠? 예. 어떤 이제 수치상으로다가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홍천군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45세까지 증가가 되는 부분 몇천 명이지만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걸로다가 표본이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어떤 지자체의 좋은 점만 있겠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년 인구가 명확하게 많이 홍천군이 1년에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통계상. 근데 그건 정의를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네. 그 아. 인구 통계는 보통 연령별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맞습니다. 특별히 예, 그래서 변화하는 이게 부분은 없을 어떤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마치 청년이 진짜로 늘어난 거냐 그렇게 홍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 인구가 청년 나이가 상향이 돼 갖고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농촌 지역에 맞게 지역 특화 정책으로다가 청년들 이외에도 혹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일자리라던가 이런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대상자들을 좀 폭을 이거 이외에도 많이 늘려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청년기본조례 1분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학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학과장 김명복입니다. 의안번호 4252호로 상정된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이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반려동물 놀이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반려동물 놀이터의 기능 및 관리 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놀이터 운영시간, 휴무일 및 이용료, 증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입장 제한 및 이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놀이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위탁계약 해지, 회계관리 및 수익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수탁자의 준수사항, 손해배상 책임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수탁자 관리 감독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및 제22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역 분석 평가,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과 비용 축에서는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원번호 제4252호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놀이터 이용자들과 반려견에게 쾌적한 휴식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가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나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와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기준과 안전 수칙 등을 마련하여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무가 향후 다른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어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업무의 특성상 위탁의 가능성이 높은 사무로서 위탁 계약을 할 경우 사전에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드디어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다 끝났어요? 몇 프로? 지금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주로 작년 가을에 저희들도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갔었잖아요, 그죠? 네. 네, 잠깐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 홍천군에서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저희가 21년도부터 이제 설계 영역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네. 당초 습석 동키호테 마을로 네, 네. 계속 갖고 있다가 네.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로 시작한 거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3년도에 이제 기본적인 놀이터 조성 사업을 했고 네, 네. 그다음에 24년, 25년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돌아본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2023년도인가 그때도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갔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 애완견이 이제 놀이할 수 있는 그 수영장이라든지 여각이랑은 다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햇빛에 노출이 되면 오래 못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 일찍 이제 시설을 한 거죠. 네.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설을 해서 오픈식을 하잖아요. 네. 오픈식을 하게 되면 그 홍보도만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오픈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매장도 식당도 네. 오픈식을 하면 오픈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통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2023년도에 이제 시설된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벌써 한 2, 3년이 지난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기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오픈식이 참 화려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제 중고가 돼 버린 거예요. 낡아 버린 거예요. 조만간에 하면 또 손볼 게 또 생길 거란 얘기지. 근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미리 시설을 했어야 될지 전 진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우리 연기비면에 그 숲속놀이터도 개장했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렇죠. 못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레트로 이게 내서 이제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됐는데 그런 것부터 이제 먼저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계획에 있어서 기본 설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빨리 이제 제출을 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치 않은 것부터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 3년 후에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이제 쓰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왔을 때 야 깨끗하고 화려하다 이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쓰다가 가져온 건 아닌가? 중고만 갖다가 시설하는 건가? 이런 전 착각에 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익 예상하셨잖아요. 네. 이 지금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어요? 딴 데라도 혹시? 저는 못 갔다 왔고요. 그럼 누가 갔나요? 운영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관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이 중요해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와서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셔서 즐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현장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서류만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진짜 많이 뛰어보고 이게 관광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이 현장을 진짜 많이 방문해서 저기보다 좀 나은 차별성을 둬야지만 그 사람들도 여기 오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용역 평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좋을 거야. 추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진짜 대단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상황에서 이게 무용지물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맹견 여기 써 있더라고요. 맹견주의 같은 게 사실상 거기 이제 애완견이 가게 되면 뭐 소형견, 중형견, 뭐 대형견도 네. 막 가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면 그 관리하는 주체가 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사실상 이게 반별하기 쉽지는 않거든. 작아도 굉장히 무서운 개가 있고 네. 커도 굉장히 순한 개들도 있어요. 근데 크다고 막을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좀 준비가 된 다음에 뭐 조례를 만들고 뭐 이게 언제 오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민간 4월 달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그러니까 민간 위탁 쪽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 위탁 사업자를 공고해서 네네. 한 5월이나 6월쯤은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 운영권을 이제 주시는 네네. 걸로. 그래서 뭐 그거 하는 건 얼른 하루라도 빨리 좀 오픈하면 좋긴 한데 이게 진짜 세밀한 작업이에요. 네. 이게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기가 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오픈하고 기존에 있던 과장님들이 다 했던 부분이라서 난 오픈만 하면 돼. 나는 이거 업무에서 끝나면 돼. 이런 걸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돌아보셨나요, 최근에? 네. 네, 한번 돌아보시고 이게 오픈 전에 도대체가 이게 나만 이렇게 위탁을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설이 어떻게 노후가 됐는지 고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얼른 뭐 수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잘 이상입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광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6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